안녕하세요. 돈 세는 구멍마가 돈 버는 TV, 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예금과 적금의 차이라고요. 손쉽게 높은 금리를 찾아서 효과적으로 예금과 적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상담을 하다 보면 예금과 적금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집에서 직접 돈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예금과 적금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은 만기까지 목돈을 한 번 넣어놓고 더 이상 돈을 붓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만기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저축 방식입니다. 반면에 적금은 만기까지 매월 정해진 금액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불입해서 1년을 계속 불입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만기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저축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금에 돈을 맡기면 이자율을 보면 대충 만기 때 얼마 정도 이자가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정기금에 1년 만기로 가입했는데 연 이자율이 2%라면 1,000만 원에 2%는 20만 원.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뗀 금액을 내가 받는다 해서 대충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적금에 10만 원을 넣어서 이자율이 2%라고 하면 나중에 얼마 받는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세금까지 다 떼면 2%라면 그 반이 채 못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00만 원을 맡기면 2%라면 20만 원 아닙니까? 그 반이면 10만 원인데 그거보다 좀 적게 이자가 나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수치화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정기예금에 1,200만 원을 넣고 연 이자율이 2%라고 감안하면 1년 후에 만기이자로 2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20만 3,040원으로 세후로 계산하면 연 1.69%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적금을 불입해서 이자율이 마찬가지로 연 2%라고 가정하면 1년간 불입금은 1,200만 원이 되고요. 만기 이자는 1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하면 이자가 만기에 10만 9,980원이 나오고요. 1,200만 원에 대한 비율로 적용을 하면 세후 연 0.92%인데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표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적금이율 세후 1.69%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이해 가시고 예금의 연 2%하고 적금의 연 2%는 나오는 이자가 차이가 꽤 있다는 거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손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으려면 발품을 판든지 아니면 전화를 막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요새는 손품만 팔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 주위에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파인을 검색해 보시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탈인 파인이라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파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금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정보를 얻기 위한. 거기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 내계좌 한눈에, 금융 꿀팁, 은행 카드, 하다못해 내보험까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까지. 그래서 연금저축 요 사이트를 또 클릭하시면 내가 현재 얼마 정도 연금이 예상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메뉴 중에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짜잔 하고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일단 왼편에 보시면요. 정기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 수익률 좋은 거, 이율 높은 거를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는 대출 상품 중에 이율을 조건을 넣어서 유리한 조건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실손의료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가 되는데요. 오늘은 정기예금 이율 높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기예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저축 금액을 넣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한번 넣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축 예정 기간은 이제 만기죠. 만기를 설정하는 부분이라서 12개월을 한번 클릭해 봤고요. 금융회사 선택은 은행하고 뭐 저축은행 각각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를 클릭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직장 근처를 찍는 게 유리하시겠죠?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클릭을 했고요. 뭐 가입 대상은 그냥 제한 없이 선택을 하고요. 하단에 있는 금융상품 검색을 클릭하시면요. 그 다음 장에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금융회사하고 상품명이 예시가 됩니다. 검색된 금융상품은 총 210건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를 먼저 살펴보시면 대부분 저축은행이죠. 에큐온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KB저축은행. 그 상품을 보면 또 특이점이 있는데 모바일 정기예금하고 이정기예금처럼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금리가 더 높습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뭐 창구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은행 입장에서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처리를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대 금리를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10개 금융회사가 우리 동네나 아니면 회사 근처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계속 넘겨서 나한테 적합한 은행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아까 저희가 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즉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을 같이 비교를 했죠. 그런데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저축은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형 시중은행들은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높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금융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은행을 좀 찾게 되죠. 반면에 이제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 안정성 면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많이 주지 않으면 금융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략 시중은행하고 1% 내외로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이용할 때 유용한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금 이율보다는 예금 이율에 민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도 과감하게 이용하셔도 된다는 팁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저축은행들이 많이 도산했어요. 그때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동산 PF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대출이 부실이 많이 나면서 그 이후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하를 이용하실 때는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면 금리 1%면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이자 차이거든요. 결코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저축은행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나거나 파산이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지만 가지개금이라 해서 2천만 원 정도는 3, 4일 이내에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잘 해결돼서 인수합병 된다 그러면 약정된 이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파산된다 그러면 원금에다가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소정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일부러 꺼리시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파인사이트를 통해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비교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을 내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은 1.4%의 농특세만 내면 됩니다. 단 출자원으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지역마다 출자금을 받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10,000원 정도 이렇게 입금하면 됐었는데요. 지금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금을 해지하고 이제 더 이상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제목은 이제 제가 세후 이율을 비교하라 해서 이제 세전보다 세후 이율에 민감해야 되고요. 1,000만 원을 예금할 때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이렇게 넣었을 때 어디가 유리한가? 고시된 이율은 시중은행은 세전금리가 1.90%, 저축은행은 세전금리가 2.22%, 신협은 2.10% 이렇게 고시돼 있죠. 세금 면에서 보면 시중은행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자소득세를 15.4%를 내고요. 신협은 1.4%의 농특세만 내면 되죠. 세전 이율을 보면 저축은행이 연 2.22%로 가장 높지만 세후 이율로 보면 신협이 2.07%로 가장 높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금융상품을 선택한 후에요. 집이나 직장 근처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의 금리를 문의해서 최종적으로 세후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유리하십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금과 적금의 이율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금리가 높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의 상품을 찾은 후에 최종적으로 동네나 직장 근처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세후 이율이 높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제가 여러 편을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보고 유튜브 방송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금융회사 편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애써 번 돈을 잘 모으시라는 뜻이 가장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방송을 준비하고 계속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 감사합니다.